안녕하세요. 레고 창작 유튜버 레틀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좋아하는 레고 시리즈가 있으신가요? 저는 가성비로 유명한 스피드 챔피언 시리즈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레고 가격이 더럽게 비싼 것도 있지만 다양한 브랜드의 명차들을 저렴한 가격에 피규어 스케일로 조립해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만의 스피드 챔피언 창작품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스피드 챔피언 관련 벌크가 필요한데요. 레고에서 출시한 페라리 812 컴페티티온의 제품입니다. 레고 팬으로서 정말 잘 나와준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셨습니다. 오늘은 이 벌크들로 페라리의 상징적인 모델인 라페라리를 만들 겁니다. 사실 레고에서도 예전에 라페라리 제품을 출시한 적이 있는데요. 나온 지 10년도 더 된 제품이다 보니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부셨습니다. 이제 벌크들이 충분히 모였으니 빌드업은 그만하고 빌드를 시작할 건데요. 차량 오른쪽의 휀더 부분을 다 만들었으면 반대쪽도 똑같이 만들어줄 건데 저렇게 바보같이 진짜로 똑같이 만들면 안되고 좌우는 대칭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제 이 둘을 바퀴를 끼워줄 부품 위에 조립해줍니다. 차량 앞부분에 틀을 잡아줄 플레이트도 그 위에 끼워주고요. 공기 역학 성능을 높여줄 프론트 스플리터도 그 옆에 결합해줍니다. 위아래로 타일과 플레이트를 끼워 단단하게 고정해줍니다. 차량 앞에 보닛 부분은 812 제품에서 썼던 조립 방식을 거의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정확히 이 위치에 플레이트를 끼워주고 그 위에 힌지 브릭을 끼워준 뒤 자동차와 결합해 각도를 조정해주면 제법 그럴듯한 라페라리의 앞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제품에서 나온 스티커를 떼서 여기에 붙여줄 건데요. 이때 손톱으로 뜯으면 끝에 자국이 남기 때문에 30도 칼로 모서리부터 공략해서 틈을 만든 뒤 그대로 잡아 떼주면 완벽하게 개망했습니다. 왜 로고는 안 뜯겼을까요? 아니 이건 뭐 중국 짝퉁 제품도 아니고 빠르게 로고 마저 뜯어와줍니다. 위로 뜨는 스티커 가장자리를 다듬어주면 차량 앞부분이 대충 완성됩니다. 이제 차량 중앙 부분에 바닥을 끼울 건데요. 굳이 8곱하기6 플레이트를 쓰지 않고 4곱하기6 플레이트 2개를 끼우는 이유는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타일과 경사진 브릭으로 도어 아래쪽을 표현해줍니다. 저런 식으로 조립하면 타일을 옆으로 끼워도 주변과 길이가 딱 맞게 됩니다. 반대쪽도 대칭이 되게 조립해줍니다. 브릭들로 도어의 중앙 부분을 만들어주고요. 도어의 위쪽 부분은 4칸짜리 쐐기 브릭을 써서 표현해줬습니다. 갑자기 왜 검은색 브릭을 끼우냐 물으실 수가 있는데 차량 옆으로 흐르는 공기를 뒤로 보내주는 통로인 에어덕트를 표현한 겁니다. 차를 만들 때의 특징은 항상 반대쪽까지 2번 조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운전석을 만들어줄 겁니다. 먼저 핸들을 끼워주고요. 그 옆에 라페라리 제품에서 뜯어온 계기판을 붙여줍니다. 좌석 밑바닥도 조립해줍니다. 812 제품의 버튼식 기어 셀렉터도 좌석 중앙에 붙여줍니다. 라페라리 제품의 유리창까지 끼워줬습니다. 다음으로 뒷바퀴의 휀더 부분을 만들 겁니다. 다 만들었으면 반대쪽도 똑같이 만들 건데 이번엔 대칭으로 잘 만들어줬고요. 이건 레고에 스티커를 다 붙이고 남은 시트지인데 가장자리의 검은색 부분을 잘 잘라서 핸더의 뒤쪽 부분에 잘 붙여줄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나옵니다. 설계상 차 뒷부분이 반칸만 나와 있어야 해서 이런 식으로 점퍼 플레이트를 연속해서 붙여줍니다. 차량의 후방 안개등도 달아줬습니다. 차량의 안개등 사이에 기역자 모양의 플레이트와 한 칸짜리 플레이트를 끼워줄 건데 굳이 2곱하기2 플레이트를 안 쓰고 이렇게 조립하는 이유는 기역자 플레이트의 가운데 홈에 브릭을 끼워줄 거기 때문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라페라리의 뒷면을 표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조립법입니다. 휀더를 고정하기 위한 플레이트를 끼워준 후 둘을 결합해주면 아까 스티커를 붙인 이유가 드러나게 됩니다. 저 부분이 빨간색이었다면 조금 불편했겠죠? 바퀴가 끼워질 테크닉 브릭도 끼워준 뒤 차체 뒤쪽과 중심을 결합할 준비를 할 겁니다. 이제 제법 차갑네요. 플레이트를 끼워서 단단하게 고정해줍니다. 좌석에 등받이를 만들 건데 어차피 피규어는 못하니 대충 만들어도 됩니다. 레고 브릭헤지 시리즈의 호머 심슨 제품입니다.
머리카락을 레버로 표현해준 게 상당히 인상 깊은데 얘는 부시진 않고 머리카락만 떼가겠습니다. 아니 뭐 저거 있으나 없으나. 이 머리카락은 라페라리의 사이드 미러를 표현하는데 잘 쓰겠습니다. 창문 옆이 허전해 보여서 투명한 경사 브릭들을 계단식으로 끼워줬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조립하면 어색할 줄 알았는데 막상 하고 보니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유리창 뒤쪽 부분까지 메꿔주고 옆에 창문도 마저 만들어줍니다. 이제 엔진룸 주변 부분을 만들 겁니다. 참고로 저기 붙어있는 스티커는 812 제품에서부터 원래 저기에 붙어있던 겁니다. 이제 엔진룸을 표현해주기 위해 집 앞 편의점에 가서 레고를 좀 사줍니다. 엔진룸을 표현할 때 꼭 필요한 세트인데 쿠팡에서 만원씩 주고 살려다 여기서 파는 걸 발견했습니다. 사실 부품이 필요한 건 아니고 여기 안에 있는 스티커가 필요한데 이 중에서도 딱 한 장만, 아니 두 장만 필요합니다. 타일 위에 이 스티커들을 붙여 이렇게 끼워주면 엔진룸이 디테일하게 표현됩니다. 투명 브릭들을 이어주고 그 아래 힌지 브릭을 결합해서 엔진룸의 커버를 만들어줬습니다. 차량 뒤쪽에 리어 스포일러를 간단하게 조립해줍니다. 중앙에 이 스티커를 붙여줄 건데 아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조심히 떼줍니다. 이 정도면 꽤나 잘 붙였네요. 2 곱하기 플레이트의 바닥 가운데에 브릭을 꽂는 방식으로 결합해줍니다. 최근에 출시된 페라리 F40 제품입니다. 얘도 부시진 않을 거고 라페라리의 후미 등을 표현하기 위해 가운데에 프린팅이 있는 이 브릭만 떼갈 겁니다. 아 그리고 주유구도 떼갈 겁니다. 이제 기름은 못 넣겠네요. 양쪽에 후미 등을 붙여주면 뒷모습이 점점 라페라리다워집니다. 역시 또 라페라리 제품에 붙어있던 스티커를 떼서 붙일 건데 공기를 흡입해 차량 뒤에 엔진을 열을 식혀주는 측면 공기흡입구를 표현한 스티커 같네요. 레고 브릭을 발사하는 슈터 부품입니다. 저렇게 브릭을 넣고 방아쇠를 당기면 발사가 되는 구조인데 브릭들을 이런 식으로 결합해서 슈터와 이어준 뒤 차량의 뒤쪽 아래에 붙여줄 겁니다. 이건 또 뭐 하는 거냐면 뒷차가 빵빵거릴 때 쏘는 건 아니고 다운포스를 생성하는 디퓨저를 표현한 겁니다. 브릭들과 레고 소품인 망원경을 합쳐서 그 옆에 달아주면 차량의 배기구까지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라리 로고까지 붙여 차량 뒤쪽을 완성할 겁니다. 주변에 스티커를 떼낸 뒤 로고를 조심스럽게 분리해줍니다. 저때 너무 집중해서 초점 나간지도 몰랐네요. 리어 스포일러 아래의 브릭에 스티커를 붙여주고 다시 둘을 결합해준 뒤 차에 끼워주면 드디어 차량 후면이 완성됩니다. 테크닉 퀸을 미리 만들어둔 구멍에 끼워주고 거기에 812 제품에 있던 바퀴를 결합해주면 드디어 자동차가 완성된 줄 알았는데 아직 보완할 게 좀 남았습니다. 우선 여기에 브릭을 안 끼웠길래 끼워줬고요. 엔진룸 커버의 모양을 표현하기 위해 붙여둔 스티커를 스챔 F8 트리비토 제품에 있던 스티커로 교체해 역사다리꼴 형태의 디자인을 더욱 강조해 주었습니다. 참고로 책상은 갑자기 왜 바꿨냐면 원래 기스가 잘났는데 위에서 칼질 한번 했더니 사망했습니다. 다음으로 812 제품에 있던 스티커를 떼서 본넷과 유리창 사이에 붙여 이런 식으로 라인을 매끄럽게 이어줄 겁니다. 오늘 칼질만 몇 번째 하는 건지 괜히 이 시리즈 별명이 스티커 챔피언이 아닙니다. 아까 뜯어놨던 주유구 스티커도 양쪽에 붙여주고 더듬이 각도까지 조정해주면 레고로 만든 라페라리 진짜 완성입니다. 페라리 스피드 챔피언 제품만 5개를 사용한 가장 페라리다운 창작품입니다. 이 정도 디테일이면 굴리면서 갖고 놀아도 재밌습니다. 일단 앞모습과 사이드 미러 표현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헤드라이트에 전용 프린팅 브릭이 있었다면 훨씬 좋았겠네요. 측면도 매끄럽게 잘 빠졌습니다. 엔진룸을 열어보면 저게 다 열린 겁니다. 그 안이 보이긴 합니다. 유리창을 뜯어서 내부를 보면 그렇게 디테일하진 않습니다. 표현하는데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뒷모습입니다. 위에서 본 라인도 잘 빠졌네요. 아쉬운 점은 미니피겨를 태울 수 없다는 건데 디테일에 더 신경 쓰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미니피겨가 탈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작품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이런 스피드 챔피언 창작 가끔씩 만들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멋있는 창작품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